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기사를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필기이론의 첫 번째 시간인 식품화학인데요. 분명 식품화학을 제가 교재의 맨 첫 번째 단원에다가 편성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식품기사 문제집을 보면은 식품위생학이 제일 첫 번째 과목인데 왜 식품화학부터 들으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식품기사든 식품산업기사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품위생학이 제일 첫 번째 과목이에요. 하지만 식품위생학에서는 거의 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생학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이유 과목인 식품화학이라든가 미생물학 그리고 또 가공학 등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사 시험을 보는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본기를 다지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학과 그리고 미생물학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은 탄탄하게 잡고 다른 것들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학과 미생물학이 튼튼하면 이후에 나오는 가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생화학 및 발효와 제조 공정 등등의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하는구나.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살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화학과 미생물학 수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물질적인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법 등을 제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식품위생학에도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첫 번째, 미생물학 두 번째, 그리고 또 이후에는 뭐 가공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식품화학을 맨 첫 번째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물론 기본적인 과목인 만큼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사에게 질문하기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그러면 식품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녀석이에요. 일단 식품에서 대부분의 조성을 차지하는 게 물이죠. 건조식품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을 거의 수분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게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씁니다. 그게 무엇이냐? 수소 원자가 2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려보면은 HO, H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4.5도가 됩니다. 자, 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볼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 뭐예요?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다면은 검색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도 모르겠다. 그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극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수소 원자, 얘는 요 비공유 전자쌍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전기 현상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전기하고 플러스 전기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비공유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자,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다른 물 분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에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여기 산소 부분에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수소 원자를 매개로 해서 이런 결합이 나타나면은 이거를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100도고요. 그리고 녹는 점도 다른 고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같은 분자량을 갖고 있는 원자의 분자들에 비해서 꽤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밀도는 4도에서 최대고 비중 측정이 기준이 돼요. 기본적으로 별말이 없으면은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물질의 밀도를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불러요. 일단 비중 측정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얼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또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큰데 자, 이것들은 어떤 성질에서 기여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상대적으로 음전하, 양전하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상당히 극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게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극성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물이 어떤 역할을 식품에서 수행하느냐.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물 녹일 때 물을 많이 쓰죠. 그래서 녹이는 용도로 많이 써요. 이거를 용매 또는 분산매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요 수소결합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 결합을 끊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돼요. 그 얘기인즉슨 이 결합을 갖고 있으면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안 끊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균일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존하는 데 꽤 유리합니다. pH, 삼투압, 온도, 생체 고분자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워낙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리고 꽤나 생각보다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유리수와 결합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유리수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라는 거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을 유리수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녀석을 자유수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자연상태 물과 비슷하게 이리저리 잘 움직이고 잘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 물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식품을 건조 또는 동결할 때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왜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녀석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른 그 식품 내 다른 물질들을 같이 끌고 내려가서 같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걸 바로 드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설명을 좀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합수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수라고 하는 건요, 식품 내의 물질과 결합한 상태의 물을 얘기해요. 자,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에 비해서는 물을 제거하는 게 어려워져요. 건조를 한다거나 동결을 한다거나 뭐 압착을 해서 누른다든가 하는 식으로는 잘 제거가 되진 않습니다. 자, 워낙에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녹이거나 뭔가를 전달하고 하는 매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매 및 분산매로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미생물의 발화라든가 번식 등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가깝게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에 비해서는 결합수의 밀도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